안녕하세요. 비생TV 브루니입니다. 지금 지구는 차원 상승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후천 개벽의 시기에 접어들었기에 그래서 지구 행성에 숨겨진 우주의 비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주의 행성 탄생 원리와 지구가 창조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지구는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행성으로 창조주의 꿈이 펼쳐지는 행성이다 인데요. 창조주의 두 가지 꿈인 호모 사피엔스 인류인 인간의 창조와 자명 건설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 행성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창조주가 머물며 대우주를 통치하게 될 물질 세계의 자면의 역할이 있는 특별한 행성이란 주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지구의 창세기인 행성 탄생 과정과 지구가 특별한 행성으로 창조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 삼라만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삼라만상의 땅이 바로 지구 행성인데요. 그럼 땅인 행성이 어떻게 창조되고 탄생되는지 행성의 창조와 탄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성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과 항성은 무극세계인 17차원에 존재하는 특수 공간에서 창조되어 우주 함선에 의해 행성이 이취할 은하나 항성계의 공간으로 운반된 후 행성이 탄생됩니다. 마치 생명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수태되어 탄생하는 과정처럼 행성 또한 공간의 막과 시간의 막 속에서 행성 탄생의 막에 의해 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무극세계 17차원에서 창조된 후 우주 함선으로 내버던 은하의 지구 태양계에 옮겨온 후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지구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체들이 입식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체의 입식과 실험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구는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행성으로 창조주의 꿈이 펼쳐지는 행성입니다. 창조주의 꿈이란 호모 사피엔스 인간의 창조와 자명 건설이라고 했죠? 그럼 창조주께서 두 가지 꿈을 지구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게 되었을까요? 250만 년 전 창조주께서는 7주기 대우주를 열기 위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행성이 바로 지구 행성인데요. 지구는 창조주 직계 패밀리 그룹의 높은 에너지인 17차원 가이아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행성입니다. 이렇게 네바돈 은하 변방에 있는 지구 행성에서 창조주의 두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대우주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테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럼 250만 년 동안 우주의 실험 행성이자 종자 행성이 된 지구에서 무슨 일들이 진행되었을까요? 대우주가 진행하면서 영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생명체라는 육신의 옷을 입은 채 물질 체험을 하는 동안에 카르마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육주기 대우주가 진화하면서 행성에서는 수많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행성과 행성 사이에도 수많은 모순이 무더기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우주가 진화하면 할수록 높은 의식과 다양한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지능이 높은 생명체들 사이에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하여 행성들 사이에서
행성 간 갈등이 전쟁으로 나타났으며 식민지를 개척하였으며 우주 전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성들은 피폐해졌으며 행성의 주민은 죽어갔으며 행성의 영단들은 행성의 영혼들에게 더 이상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무대와 시나리오들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주의 가장 큰 카르마이자 모순인 우주 전쟁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 보셨나요? 어둠의 제국군에 맞선 은하인간의 우주 전쟁인데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편을 시작으로 마지막 제다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8편에 이르는 시리즈물로 방대한 우주전쟁의 역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스타워즈 영화, 참으로 상상력이 기막힌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상상력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스타워즈 영화가 사실은 수십만 년 전 오리온 성단에서 발생한 파충류 인종과 휴머노이드 인종 간의 8만 년간에 이르는 우주 전쟁을 기반으로 탄생한 영화인 겁니다. 오리온 성단에서는 140만 년 전에 문명이 태동하였으며 120만 년 전부터 파충류와 휴머노이드 인종 간의 갈등이 생겼으며 100만 년 전 오리온 성단 연합을 구성하여 갈등을 봉합했으나 83만 년 전 6개 항성과 80개 행성이 참여하는 대규모 우주 전쟁이 발발하였고 8만 년간의 전쟁 끝에 우주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만 이 우주 전쟁으로 수많은 행성이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생명체가 죽었으며 수많은 카르마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아픔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창조주께서는 대우주 7주기를 열기 전 두 가지 계획을 지구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먼저 대우주 6주기 동안 우주가 진화하면서 발생했던 모든 모순과 카르마를 지구에 모아놓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 행성이 바로 지구인 거죠. 카르마란 카르마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카르마 당사자들을 모두 지구에 모아놓고 카르마를 해소하며 모순을 극복하는 실험들이 결자해지로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그 장소로 선정된 곳이 지구 행성이며 지구는 이렇게 해서 250만 년 동안 우주의 감옥 행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지구가 우주의 카르마 당사자인 우주의 죄인들을 모아놓고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 행성이자 우주의 감옥 행성의 역할이 주어졌다면 또 다른 하나는 7주기 대우주의 우점종이 될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의 창조입니다. 높은 의식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으면서 자유의지가 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여 창조주가 펼쳐놓은 삼라만상 물질 세계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고 싶은 창조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많은 만큼 그만한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모델의 자동차에 최신의 제어 시스템과 브레이크 장치가 장착되듯이 인간에게 상위자 시스템을 적용하여 최고의 우주공학 시스템으로 창조되어 높은 의식과 감정을 가진 채 자유의지를 구사하는 인간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상위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자신의 아바타를 밀착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모델 중 대표적으로 뮤데르게 문명을 꽃피웠던 호모 하빌리스가 있었으며 그 외에 인류의 조상으로 알려진 수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를 통한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문명 이후 호모 네안테르탈렌 등 다양한 인류의 실험을 거치면서 드디어 9만 년 전부터 3만 년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초기 모델이 아담과 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 행성에 입식되었습니다만 번성치 못하였고, 다시 6만 년 전에 중기 모델인 12쌍의 아담과 이브 프로젝트는 우주 함선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다시 입식되어집니다. 천산산맥 인근 환명만이 문명을 크게 일으켰는데, 이들이 한민족의 조상인 황국이었으며 단지파였던 겁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최종 모델은 배달국의 마지막 시기에 도입되었으며, 아담과 이브 20쌍이 12지파들 중에서 선발되어 시간을 두고 한반도를 떠나 세계 곳곳으로 하늘의 정교한 계획에 의해 인류의 이동이 시작되었는데, 한반도를 떠나기 전 이들이 거주지 흔적은 화순, 거창 등지의 대규모 고인돌과 거성 문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고의 가정을 통해 우주의 카르마가 해소되면서 호모사피엔스를 통한 창조주의 실험이 지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대우주 7주기를 열기 위해 창조주의 끈과 의지로 창조된 우주 최고의 최신형 생명체입니다. 지구 행성은 250만 년 동안 휴머노이드형 인류 창조와 탄생을 위한 실험 행성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형의 다양한 버전들이 우주 생명공학자들에 의해 우주 실험실에서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휴머노이드형 인류들을 지구 행성의 대기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휴머노이드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고, 지구 환경에 최적화되었으며, 더 나아가 7주기 대우주의 우점종이 될 최신형 모델로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호환형들이 실험되고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7주기 대우주에 보급될 호모사피엔스 웨트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 그룹들을 통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지구로 초대된 영혼들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70년대에 유입된 인디고 아이들이나 90년대를 대표하는 크리스탈 아이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레인보우 아이들이 지구촌 곳곳에 태어나 실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스타시드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지구인들과 다른 점이 많으며 색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시드들을 통한 호모사피엔스 웨트에 대한 지구에서의 모든 실험들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준비된 다양한 변종의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이 7주기에는 대우주의 주종으로 각 행성에 아담과 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보급되면서 대우주 곳곳에서는 인간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7주기 대우주에서 영혼들의 물질 여행을 할 수 있는 최신형 웨트로서 준비된 겁니다. 지구는 이제 우주의 인간의 시종자를 보급하는 호모사피엔스의 종자 행성이자 고향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또 다른 꿈은 대우주가 지나는 동안에 발생하는 행성의 모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상의 자미원 건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인 무극에 계시는 창조주께서 물질 세계인 이 지구 행성에서 직접 대우주를 경영하시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 물질 세상의 자미원 건설이 있는 겁니다. 자미원 건설을 위해 기존의 지구 물질 문명의 종결과 함께 새로운 정신 문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시작했던 인류의 문명이 지구를 돌고 돌아서 수많은 인고의 역사와 아픔의 세월들을 뒤로하고 매듭을 맺은 자가 매듭을 푸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결자해지하는 겁니다.
지구 물질 문명의 종결은, 즉 자명건설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리이자 창조주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후천의 정신문명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지구 행성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천의 정신문명을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중심으로 시작하기 위해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선천의 하늘인 물질 문명을 종결하고 후천의 하늘인 정신 문명을 열기 위해 이곳 지구에서 자면을 만들기 위해 대우주의 주지자이신 창조주가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 지구에서 18차원의 창조주의 의식과 빛을 대우주에 존재하는 행성, 항성, 은하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18차원의 생명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대우주에서 창조된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다양한 생명체를 지구에서 탄생시킬 수 있고 영원히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외투의 전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체 유입과 관련된 스타게이트도 한반도에 있으며 주요 에너지 스타게이트도 한반도에 있습니다. 지구는 18차원의 가이아 의식을 가진 행성의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모든 행성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도입할 수 있고, 다른 행성, 항성, 은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상의 자면의 역할입니다. 지상의 자면을 후천 시대라고 합니다. 선천의 시대는 무계에 계시는 창조주께서 대우주의 삼라만상의 물질 세상을 열고 생명체들을 공급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결과를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남성 중심 시대이며 영적 능력이 봉인되어 있으며 대립과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제한되고 감소되는 시기이며 하늘과의 소통이 끊어진 시대이고 하늘의 진리가 땅에서 오염되고 왜곡되는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과학의 시대이며 종교의 시대입니다. 우주의 빛이 균등하지 못하게 지구 행성에 유입되고 모순을 심기 위해 지축이 23.5도 기울어진 시대를 말합니다. 후천의 시대는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께서 무국에 계신 창조주와 함께 대우주 물질 세상의 생명체들을 직접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대를 말합니다. 지축이 정립과 함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됩니다. 지축 정립 후 안전지대인 역장 안에서 창조주께서 주관하시는 아보날의 수요를 통한 인류 의식이 교정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지축 정립에서 살아남은 인류는 역장 생활을 통해 정신 문명을 열기 위한 기초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 역장 생활에서 벗어난 인류는 새로운 과학 기술 문명을 기반으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신 문명이 펼쳐집니다. 크게는 봄과 가을 날씨로 재편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기후변화가 크지 않으며 우주의 빛이 균등하게 유입이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보통 1000년에서 300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며 영적 능력이 증가되어 하늘과의 소통이 일상화되고 만물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동기적 순수성이 중요시되며 양심이 보편적 기준이 될 겁니다. 감성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며 의식의 폭 또한 고도화될 것입니다. 지축의 정립과 함께 지구 행성의 물리적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후천 세계에서 살아갈 인류는 차크라가 연결되고 생명 헤르드가 업그레이드되고 최종 상위자 또는 본영이 합일되고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의식이 각성되어
영성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구는 우주의 보석 행성으로서 우주의 중심 행성이 될 겁니다. 정리 요약하면 250만 년 전 대우주를 주재하시는 창조주의 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테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구 행성은 창조주께서 새로운 7주기를 열어갈 새로운 인종의 탄생을 위한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으로 준비된 행성인데 첫 번째 꿈은 다양한 휴머노이드 인류의 실험을 통해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실현되었고 6주기 대우주를 거치면서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를 이곳 지구에 모두 쏟아넣고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서로 간의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카르마를 해소한 후 지상에 파라다이스의 자미원을 건설하는 것이 두 번째 꿈인데 두 번째 꿈의 실현을 위한 지상의 사망합도 합발 시스템이 완성되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족 비결서에서는 사망합도 석고웅성이라 했는데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괴질과 함께 대지진, 지축의 정립 등 대격번을 통해 자면 출범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후천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비결서, 예언서, 기독교, 불교, 각종 민족 종교에서 이야기하던 용화세계, 만인성불의 시대, 1만 2천 도통군자의 출현, 사망합도 석고웅성, 아마겟돈, 바이러스와 계절의 창궐로 인한 천조일손의 시대,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천지가 개벽하는 지축 정립의 시대, 그때가 지금인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빛생TV 부른이었습니다.